자, 오늘은 34페이지 대기대순환과 해류입니다. 첫 번째 대기대순환이 되는데, 먼저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사평형. 자, 이것은 복사평형. 이렇게 백열전구가 있고, 여기다가 검정칠을 한 알루미늄 컵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온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컵의 온도는 쭉 올라가다가 일정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일정해지는 시점. 그랬을 때 일정해졌다는 이야기는 이 컵이 복사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컵이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아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복사평형에 도달하기 이전 여기에서 흡수된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량은 뭐가 더 많다? 흡수가 더 많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컵이 단위 시간 동안 흡수한 에너지는 시종일관 일정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자, 핵심입니다. 방출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 점점 커지나요? 온도 올리는 데 쓰느라 방출을 못할 것 같아요. 안 놀고. 방출하는 에너지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분명히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더 많다 그랬어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확연히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흡수한 에너지가 시종일관 일정하다. 일정합니다. 근데 방출한 에너지는 더 적어요. 근데 같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방출하는 에너지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뜨거워지면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걸 배울 겁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요. 나중에 별에서 또 한 번 배울 것이고 온실효과 부분에서 또 한 번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태양이라 하고 이것을 지구라 하면 우리 지구는 진즉의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 1년 연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뭐 여름, 겨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장기간에 걸쳐서 봤을 때는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가 됩니다. 복사평형, 지구의 복사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다. 하지만 각 위도별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위도별 열수지. 위도별 열수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축이 위도. 있을 때 여기가 위도 0도, 여기가 위도 90도, 여기가 적도, 저위도, 적도 보고는 저위도, 여기가 극지방, 고위도, 이렇게. 세로축이 에너지량입니다. 그랬을 때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구가 둥면서 지구가 둥그니까. 끝까지 한번 제대로.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단면적다니까. 주관식으로 해야 된다 했어요. 주관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같은 면적 안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입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름 훌륭합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외워서 한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정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 하지. 용어들이. 그래서 그것을 잘 가져와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잘못됐어. 이 정도로. 이게 방출되는 지구 에너지. 얘는 방출. 그랬을 때 위도 0도, 저위도에서는 흡수된 에너지가 더 많다. 그래서 에너지 과잉이고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입니다. 이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열 수속. 이러한 열 수송을 담당하는 게 뭐예요? 해류.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대순환, 즉 해류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열 수송이 없다면 적도 근처의 저위도에서는 나름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할 거예요. 근데 지구의 모양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다요. 그럼 입사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방출량을 조절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아지게 해야 한다고. 방출량을 늘려야지. 그래야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럼 이걸 늘려야 같아질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적도지방은 지금 더워요. 그럼 적도지방의 온도는 더 더워질까? 더 차가워질까?
뜨거워져. 그대로 나 방출. 이걸 떠올려 주세요. 더 뜨거워져요. 더 더워져야 되죠? 예. 그래야 방출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 예. 그래야 온도가 같아진다고. 어. 그 다음에 극지방은 지금도 추워요. 근데 방출량을 어떻게 해야지 같아져? 줄여야지. 방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 말은 극지방의 온도가 더 낮아져.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적도지방 덥고 극지방은 추운데 더 더워지고 더 추워져서 온도차가 더 커지게 해요. 그런데 더 커지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열 수송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쉬운 듯 싶은데도 말을 살짝 바꿔 말하면 되게 헷갈려. 방금처럼.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봐. 되게 헷갈리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응? 방금 내가 했잖아. 적도지방은 더워. 근데 방출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왠지 줄여야 더워질 것 같잖아. 또는 방출량을 늘려버리면 더 추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쉽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처럼 과잉과 부족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랬을 때 여기는 평형이 되겠는데 위도 약 몇 도 부근? 38도. 네, 38도 부근이다. 하필 38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38선 부근이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 수송량이 가장 많다 적다? 많다. 자, 그래서 열 수송량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많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열 수송량이 가장 많아요. 그때 어디로 이동하냐면 과잉에서 부족으로 이동합니다. 자, 왜 여기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광주를 예를 들어보자. 자,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이쪽 서구 남구 쪽은 뭐 베드타운 잠자는 곳, 그 다음에 시내 쪽은 직장. 그랬을 때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면 광주철 지나다니죠. 네. 꼬리가 넘어갈 거예요. 퇴근이 되면 또 광주철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광주천에 있는 다리들의 교통량은 상당히 많겠죠. 지나다니는 양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 응. 그래서 열 수송량이 가장 많다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OX 헷갈리게 물어볼 거야. 자 위도 38도 부근에서 열 수송량은 0이다. OX. X. X. 자 그다음 태양 복사 에너지 마이너스 지구 복사 해서 과잉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극지방은 마이너스 위도 38도는 0이다. OX. 그럼 맞다 이거야. 의미가 약간 다르죠. 처음에 OX 0이다는 없다라는 뜻이고 네. 두 번째는 같다라는 말이고 네. 지구 복사와 태양 복사가 같다는 말이다. 이때는 0이.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무조건 0이면 틀리다라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자 이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위도 0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0도이고 여기가 30도이고 40도이고 뭐 이렇게 네. 간격이 달라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으나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렇지? 위도별 면적입니다. 즉 0도에서부터 10도 사이의 면적 쭉 안띠를 두르죠.
그런데 극지방의 경우 80도, 90도 사이의 면적은 요것밖에 안 돼. 무슨 말이세요? 10도 사이의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한 바퀴 둘러야 되니까. 90도, 80도, 90도는 매우 좁다는 이야기예요. 위도별 면적. 그래서 간격이 다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과잉의 면적과 부족의 면적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 지금 현재 이것은 1년 정도의 평균 북반구 남반구를 합쳐서 북반구 남반구 따로 나타낸 것을 접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과잉의 면적과 부족의 면적이 같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기다가 북반구 남반구를 표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접어진 거야 평균. 그런데 만약에 계절에 따라 따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 여름이 되면 여기가 북반구를 한다면 여름이 되면 과잉의 면적이 어떻게 될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부족의 면적은 줄어들겠죠. 여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야. 네. 그럼 위도는 그대로 있고 네.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그러면 이 선이 이쪽으로. 네. 그럼 부족의 면적은 줄어들고 과잉의 면적은 더 늘어나요. 늘어날 것이다 이거야. 네. 겨울 되면 전체적으로 남아할 것이다. 이제 자, 그렇다면 여기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다 끝까지 못 하겠는데?
자, 이거 볼까요? 어려워요? 네. 아까 여기서 태양 복사 마이너스 지구 복사 했을 때 그 차이. 자, 과잉은 플러스, 네. 부족은 마이너스. 네. 그러면은 평형을 이루는 것은 0.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0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평균적으로 보면 38도, 38도. 네. 그쵸?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북반구 여름이 되면 0이 어떻게 된다고? 여름이 되면요. 여름이. 위쪽 올라가요. 쭉 올라가 있죠. 네. 자, 올라가 있네요. 0. 음. 0이 또 있죠, 여기요. 네. 예. 따라서 0이 여기가 있고요. 또 0이 이쪽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가. 그러니까 과잉이 상당히 많네. 북반구 쪽에가. 여기는 마이너스. 따라서 북반구가 더운 여름. 그래서 이게 7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경우는 방금 그 0을 찾아서 봤더니 여기가 있고 또 여기가 0이 있죠. 이렇게. 대략 이런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 가의 A에서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할까? 쌍방향. 과잉에서 부족으로 이동하지. 이렇게. 저 과잉이에요? 요 플러스가 왜 제 눈에는 저 마이너스 30이 30으로 보였죠? 저 A 부분이 지금 0인 부분 아니에요? 영인 부분. 아, 그러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남쪽이구나. 과잉에서 부족으로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남쪽.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가겠지만 여기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에너지 이동량은 B, C 어디가 많아? B. 0인 거 B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다. B 위도가.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뿐.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림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은 1년 평균적인 모습이고 이것을 계절에 따라 지도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단순하게 똑같은 그림으로 묻지 않고 자료가 변형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야. 수능 유형이야 이게. 그래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있었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구하고 원리를 하면 엄청 쉬워. 그냥 요거네. 움직인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쉬운데 막 암기해서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변형이 너무 많이 돼요 지구과가. 됐죠? 할 수 있죠? 아 대답해줘. 네. 할 수 있다. 어?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지구왕은 그래요. 자신감이에요. 자,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도별 열수지, 즉 과잉과 부족,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을 수송하는데 그것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다? 대기 대순환이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에서 생기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열대류 순환. 자, 이렇게 그릇이 있고 여기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습니다.
알코올 램프.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잘하지 또. 잘 보이시네요.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열된 부분에서는 상승을 하고 냉각된 부분에서는 하강을 하여 이러한 열 대류 순환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쉽죠?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적도지방은 가열되어서 상승하고 극지방은 냉각에서 하강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열 대류 순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가요? 네. 만약에 if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단순한 순환세포가 생길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바람은 지상풍. 우리는 주로 이 지상풍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상공풍. 이건 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반구 지상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고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저위도로 부는 북풍 계열의 바람만 있을 것이다. 단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착각할 수가 있어.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OX. 틀렸지. 열 대류는 있어. 열 대류조차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해지는 이유는 전향력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적도가 그려집니다. 북반구 쪽으로 선 2개, 남반구 쪽으로도 선 2개, 이렇게. 그랬을 때 대기 대순환은 쭉쭉 그려집니다. 쭉쭉.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부는 바람, 이 바람을 북동무역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반구 이렇게 부는 바람을 남동무역. 네, 남동무역풍입니다. 그 다음에 30도,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네, 편서풍입니다. 남반구도 편서풍이고 60도, 9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편서풍이고 여기 극동풍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부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거예요. 적도지방에서는 공기가 과잉이므로 상승합니다. 상승. 따라서 여기서는 저기압, 상승함으로 저기압. 그래서 비가 내립니다. 저기압. 위도 0도, 여기는 저기압.
상승.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공기들이 모여들어서 수렴하여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가 적도 수렴대가 됩니다. 적도 수렴대.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충돌하여 바람이 약해요. 적도 무풍지대. 이 지역은 매우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열대우림의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정글을 형성하고 바다의 경우는 저염분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 권계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양쪽 고緯도로 발산이 이루어지는데 상공에서는 그러하다. 그런데 상승해서 올라온 공기가 갈라져서 각각 극지방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자전하는 지구에서 특히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압력이 작용하여 공기가 쭉 가다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빙빙 돌아요.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다가 보면은 이게 공기가 내려가요. 하강에서. 그래서 위도 30도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어서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참고로 서에서 동쪽으로 상공에서 대륙 권계면에서 흘러가는 그 공기를 편서풍이라고 하고, 그 편서풍이 이게 위도와 나란하게 그대로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굽이치면서 파동을 이루면서 지구 주위를 빙빙 돌아요. 지구 주위를. 자, 그래서 이걸 편서풍 파동이라 하고, 그 편서풍 파동의 축을 제트 기류라고 해요. 제트 기류. 그리고 그 제트 기류를 이용하게 되면, 자, 갈 때는 이익을 보고 돌아올 때는 손해를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편서풍을 타고 미국으로 갈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자, 캘리포니아까지 갈 때, 인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갈 때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올 때는 저는 LA에서 근처인데, LA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때 13시간 걸렸어요. 시간이 3시간가량 차이 나더라고. 이처럼 편서풍 파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도 30도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어서 고기압.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위도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라 하고, 여기는 맑은 날씨가 되어서 육지의 경우 사막 기후가 되고, 바다에서는 아주 높은 고염분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0도에서 30도에서 적도를 향해서 수직으로 가야 되는데 전압력의 영향으로 이게 휘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북동무역풍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30도, 60도는 또 이렇게 수직으로 또 가야 돼. 근데 전압력의 영향으로 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편서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편서풍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추워서 에너지 부족으로 냉각 때문에 하강.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압력의 영향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극동풍이 되고, 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둘이 만나는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순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저기압. 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위도 60도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 저기압이고,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전선.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지구 기후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한 경향을 보인다.
그 지표면이 울퉁불퉁 마찰이 있으므로 이게 굽이치면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지 않고 이게 굽이친다. 경계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0도 30도 사이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 하고 30, 60도 사이의 순환을 페렐 순환이라 하고 60, 90은 극순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 대류에 의한 직접 순환이라고 해요. 즉, 더 따뜻한 부분은 상승, 더 차가운 부분은 하강. 마찬가지로 극순환도 따뜻한 부분에서 상승, 차가운 부분에서 하강. 그래서 열 대류 순환이라는 이야기예요. 헤들리 순환, 극순환은 열 대류에 의한 직접 순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페렐 순환은 둘 중에 어디가 더 따뜻해? 저기도 30도가 따뜻한데 하강을 하고 있고 차가운데 상승을 하니까 이건 열대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 순환이 되겠습니다. 힘에 의한 강제 순환. 자, 만약에 대기 대순환이 두 개만 있다면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돌아. 근데 여기에 바로 돌아버리면 기어가 이가 맞물렸을 때 돌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기어가 맞물렸을 때는 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페렐 순환은 힘에 의한 간접 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힘에 의한 순환이니까 역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도 30도하고 위도 60도하고 둘을 비교했을 때 남북 간의 온도차가 더 큰 위도는 어디입니까? 남북 간의 온도차가 더 큽니다. 30도, 60도 중에요? 둘 중에 하나. 60도. 이게 쉽다면 쉬운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이것도 어려운 거야. 자, 30도와 60도 둘 중에 하나인데 남북 간의 온도차가 더 큰 위도는 60도이다. 왜 그래요? 여기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남으로 두 위도가 온도차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 같은 공기가 내려와서 멀어지니까 큰 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그림을 남과 북을 잘라서 이걸 쫙 펼치게 되면 교재에 있는 그림이 또 된다. 어떤 그림? 요 그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북극, 남극. 그랬을 때 가운데가 고기압, 저기압. 위도 30도 적은 중위도 고압대, 고기압. 위도 60도는 한대 전선대에서 저기압.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여기도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1년 평균치의 모습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북반구 더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상승. 오른쪽. 오른쪽으로. 겨울이면 왼쪽. 남아. 여름에는 북상. 겨울에는 남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 북반구. 북반구 30, 60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겠죠? 이 정도에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띠가 북상함으로 위도 30도 지역에서 하강하는 이 고기압, 온난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줄 것이다.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무더위가 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남하를 해. 그래서 이것을 지나서 요 고기압에, 요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고기압, 이게 무슨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냉각에 의한 고기압, 한냉 고기압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순환하고 나오고 해류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가 오른쪽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해류, 조류, 해파 다르다. 해파는 파도예요.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도. 이것은 웨이브, 따라서 매질의 이동은 없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중석에서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파도 타기 응원이 참 괜찮죠? 외국에서도 그거 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거 보는데, 축구장 같은 데서 할 때. 그런데, 야구장에서는요, 관중이 한 명 뛰네요. 삘 받은 사람 한 명 뛰어요. 와! 하고 뛰어가면은 다 그 맞춰서 파도 타기 하네요. 근데 관중들도 같이 뛰어요? 안 뛰지 않을까요? 안 봤어요? 네. 그냥 와! 하고 앉으면 되지. 네. 와! 하고 앉았다가. 그랬을 때, 관중들은 제자리에서 섰다가 앉았다마는 반복하면 돼.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시간 맞춰서 하게 되면 파도치도 쫙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이야기야. 이게 바로 파도, 해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 그 진동을 전달하는 매질, 그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파동의 에너지만 전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해파인데, 이것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가 뭐예요? 태양. 선생님. 네. 그럼 튜브 타고 파도에 앉아 있어도 앞으로 안 가겠네요. 어? 튜브 타고 바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으로 안 가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보면 꼭 똥볼 차는 친구도 있죠. 개발. 그래 연못에 빠졌고. 요즘은 연못도 없죠, 학교에. 저 있는 저희 거 다 있어요. 메꾸죠. 저희도 있긴 있는데, 네, 잘 안 써요. 연못도 있어요, 학교에? 연못이라 하기도 민망하긴 한데 완전 쬐까맣게 뭐나 있긴 있어요. 하나, 저희 그래? 있어요. 웅도 있어? 네. 근데 거기 축구공이 빠져. 그러면 그걸 건지러 가지를 못해요. 물이 덜 올 것 같거든. 맞아. 똥물 같아.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 꺼낼 때 어떻게 돌을 던지지. 말도 안. 네. 돌을 던져요. 네. 그런데 돌을 가운데다 던지면은 물결파가 퍼지면서 왠지 그 물결파가 공을 밀어낼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 물결파로는 공이 이동하지 않아요. 공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어. 안 밀려 나와. 그죠? 안 밀려 나와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파도가 매우 커지게 되면 튜브가 이동을 할 수 있어. 파도의 그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온 만큼 또 이동하니까 계속 그걸 타고. 그게 서핑이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이게 이 물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계속 내려가는데 물이 올라와 주니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 서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영 선수들이 몸을 웨이브로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원리야. 뭐 하잖아. 자, 그러면 조류는 밀물, 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해요. 이것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는 조성 에너지. 네, 조력 에너지 혹은 조석 에너지 좋습니다. 자, 하루에도 2번씩 쭉 밀고 들어왔다가 쭉 밀고 나가면서 계속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은 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류는 가장 대표적인 잘 아는 해류 뭐가 있죠?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 이 쿠로시오 해류는 1년 연중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해류하고는 조류하고는 다르다. 됐죠? 그런데 이 해류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네, 태양 에너지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그랬을 때 먼저 해류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해류 했을 때 해류는 표층순환이 있다.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 주로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대기 대순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 있습니다. 심층순환은 연직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직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의 차이? 온도, 수온, 밀도. 밀도 차. 그런데 밀도 변화에 해수의 밀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였지? 수온, 수온.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향은 염분. 염분. 그래서 수온값과 염분값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의 순환이라고도 한다. 근데 수온값, 염분값, 수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표층 수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다. 그 다음에 염분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전 세계, 강수. 그렇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 무슨 모양이지? 위도별 분포가 M자 모습. 이렇게. 따라서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도 역시 태양 복사 에너지 근원이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해류는 결국 태양 에너지 근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표층순환을 공부할 것이다. 표층순환. 그러면 대기대순환을 다시 한번 해야 돼. 대기대순환 그림. 쭉쭉 그려준다. 무슨 풍? 동무역. 남동무역. 그 다음 현서풍. 마찬가지로 현서풍. 그 다음 극동풍. 이렇게 쭉쭉 그린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류를 그릴 거예요. 해류를. 그런데 해류를 그릴 것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근처의 태평양 중심으로 그리자. 그러면 한 가운데가 태평양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운데가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쪽이 동쪽,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서쪽에 붙어 있다. 30도, 60도 사이 편서풍이 부는 지역.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남극 대륙이 있고요. 여기가 호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다가 이렇게 많이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태평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육지가 많이? 거의 없죠? 엄청 넓네요. 태평양 이렇게 넓어요. 거의 바다밖에 안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그림처럼. 여기다가 육지를 조금 더 색깔을 칠해볼까? 육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랬을 때, 해류가 흘러갑니다. 먼저, 무역풍이 부는 곳. 그랬을 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불 때, 바람과 해수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가요. 근데 지구 자전, 전향력의 영향으로 북반구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결국 둘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것을 북쪽도 해류. 그렇습니다. 북쪽도 해류입니다. 남반구도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남쪽도 해류. 이것을 남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곳에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해류를 남극 순환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가로막는 거. 그래서 남극 대륙 주변을 빙빙 돈다고 해서 남극 순환유. 자, 남극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돈다니까요. 남극을 보고 있습니다. 남극 상공에서 보면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네요. 남극 순환유는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네. 서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서에서 동인데, 그럼 이렇게 가면은 동에서 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시계 방향 서에서 동.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동에서 서에서 동. 똑같이 서에서 동이야. 어. 자, 내가 이거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고 있어. 예. 그랬을 때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내 친구에게 전달해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형두가 마찬가지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강도를 보면은 거꾸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겠지만 강도 입장에서는 아니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기준이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 동경 132, 북위 37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네. 동경 132. 그렇죠. 그런 거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132도 근처. 그래서 130도, 120도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경
120도 이스트. 그 다음에 미국은 페루 쪽은 90도 웨스트. 서경이야. 그래서 이 서경, 동경 이것 때문에 동쪽 서쪽이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아. 자, 동경 서경 때문에 동쪽 서쪽이 헷갈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동경인데 서쪽이고, 아 그러구나. 반대잖아. 아 어. 그러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동경과 서경의 이야기는 영국 기준이야. 아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정해놨어. 동서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지금 영국이 있어. 네. 영국에서 이쪽을 보면 북쪽이죠. 예. 북쪽을 보고 서서 오른쪽이면은 동쪽. 동쪽.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동경이 돼.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경. 거의 180도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네. 그러면은 미국 쪽은 서쪽. 서쪽으로 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음.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자, 어때? 우리나라가 동경 예. 120도 근처. 자, 이 브라질 해주 여기 대략 서경. 서경. 아 제가 영국 쪽이 영도구나 지금. 영국 여기 있잖아, 여기. 영도. 이랬어요? 예. 그래서 동쪽 서쪽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음. 방금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시계방이 돌았는데 서에서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것도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남극순환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지방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극류. 근데 이건 북반구에 있고 남반구는 없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남극 대륙 때문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지구에 만약에 육지가 없이 전부 바다로만 되어 있다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해류는 동서방향의 흐름만 있을 것이다. 육지에 의해 가로막힘이 없다면 바닷물은 동서방향의 흐름만 있을 것이다. 이해됐죠? 예. 그런데 육지가 있어서 남북 방향의 흐름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실제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꾸 이거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서태평양이죠. 예. 생각보다 섬과 육지들이 많아요. 네. 호주하고 사이에 동남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어. 그러니까 바닷물이 쭉 가지 못하고 일부 빠져 올라간다는 얘기. 쿠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가 있는데 이 해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에이, 틀렸다. 해류. 이렇게 한 방에 해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이게 또 갈라져서 일부는 북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해류를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일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도 해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서 호주 동쪽으로 흘러가니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일부 바닷물이 갈라져서 페루 연안을 타고 칠레, 페루를 타고 온다. 이 해류를 페루 해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자,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가 이처럼 각각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물은
적도 쪽으로 모여들기도 해요. 적도 이렇게. 또 반유. 예. 적도 이렇게 모여들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쭉 흘러가다가 이게 적도 반류. 그리고 일부 물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쭉 흘러가다가 적도 쪽으로 모여서 적도 반류와 함께 이루어지는 순환, 이 순환을 적도 순환. 열대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은 우리나라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치 않다. 하지만 참고로 그림을 보고 말할 수는 있겠죠. 자, 북반구 열대순환은 시계 반시계 무슨 방향으로 순환한다? 반시. 반시. 반시계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방향 순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북쪽도 해류를 따라서 흐르다가 쿠로쇼 해류로 북상하다가 북태평양 해류와 함께 쭉 이렇게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요. 그럼 북태평양이 이러하다면 남태평양도 역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열대 순환. 그럼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반시계? 시계. 시계. 남태평양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 순환이다. 대칭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남극 순환류가 흘러가네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것 남반구에는 없어 이게. 이걸 뭐라냐면 아한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할 해류는 북쪽도 해류, 쿠로쇼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 네 개는 꼭 외워야 되겠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여기가 페루 해류, 이렇게 여기까지는 외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근처 괌, 필리핀 해역을 따라 흐르는 해류는 태평양의 서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여서 이것들을 서안 경계류라고 해요. 이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를 서안 경계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페루 해류 둘 다 이것들은 동안 경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동안 경계류, 서안 경계류의 화살표, 해류의 화살표가 이쪽은 날씬해요. 이쪽은 뚱뚱하게 제가 그렸어요. 그랬을 때 서안 경계류는 동안 경계류에 비해서 폭이 좁고 깊고 빠르다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얕고 느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가 좁고 깊고 빠른 것은 전향력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거야. 저는 서안 강화 현상, 이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좁고 깊고 빠르다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는 해류로서 얘네들은 다
난류입니다. 난류는 고온이며 고염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 경계류는 한류가 되고 한류는 저온이며 저염분입니다. 그러면서 서한 경계류는 용존산소, 영양염류가 적어요. 적다. 한류는 용존산소, 영양염류가 많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열대 순환의 중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지 않고 충분히 서쪽으로 치우쳐서 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도 있습니다. 서한 강화. 네, 그것을 바로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순환의 중심이 큰 바다의 정중앙에 있지 않고 현저하게 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난다. 이것을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냥 전향력 때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와 난류. 방금 한류, 난류 있는데 한류는 저온이며 저염분. 하지만 밀도는 크다. 그리고 용존산소, 영양염류 많이 높다.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랑크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투명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자 캘리포니아 해류가 여기에 속하고 난류 그랬을 때 고온이며 고염분, 저밀도 그리고 용존산소, 영양염류가 적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적어. 그래서 부유생물이 적으니까 훨씬 투명해요. 그래서 남쪽 나라 바닷물은 훨씬 투명해. 플랑크톤이 적어요. 그러니까 풀작물처럼 엄청 깨끗하죠. 그래서 청남색. 그래서 저기 더운 나라에 바닷물 색깔은 이런 하늘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좀 차가운 바다, 동해 쪽에서는 동해도 상당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왜냐면 난류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런데 이제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바닷물 색깔이 약간의 녹색 계열을 띄어요. 녹색 계열. 그래서 바닷물 색깔이 약간 다르다. 근데 언젠가 TV에 보니까 자, 이 패션 쪽에서는 지금 현재 겨울이죠? 그죠. 겨울이에요. 그런데 벌써 모델 쪽에서 패션 그쪽에서는 화보 촬영을 여름치를 촬영을 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델들이 추운데 해변가에서 모래밭에서 옷을 벗고 여름 해변은 그 장면을 재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추워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옷이 굉장하죠. 그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여름 분위기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물 뿌리고 막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촬영이 끝나는 순간 뛰어들어가서 막 둘러싸고 난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나와. 그런데 바닷물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어. 청록색. 바닷물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다.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므로 패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남해에서 일부 갈라져서 황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황해 난류가 되고요. 황해 난류. 그 다음에 이 스시마 난류가 갈라져서 부산 앞바다를 거쳐서 동해 쪽으로 올라가면 동한 난류가 됩니다. 그리고 대마도 옆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그냥 스시마 난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북한 쪽 연해주 한류가 내려오고 일부 북한 쪽으로까지 내려오게 되면
북한 한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해서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 밀어 올려서 북상, 겨울이 되면 한류가 내려서 남하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28페이지 정도 될까? 수원 본포. 자, 이걸 볼까요? 지금 일본 동쪽 해상에서 간격이 매우 조밀하고 여기는 매우 넓어져 있죠. 네. 왜 여기는 조밀할까? 난류랑 한류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다가 양쪽으로 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는 모습 보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쪽. 조경수역은 등원선의 간격이 조밀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경수역을 표시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여기 2도 40도. 거의 8도 정도까지 매우 조밀해 보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조경수역이 형성됨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경수역 아무래도 20도, 22도 정도가 좀 조밀해 보입니다. 이런 정도가 좀 더 23도까지 이렇게 여기가 조경수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좀 더 북상해 있고 겨울철에 좀 더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네. 색깔 칠해놓은 거 눈에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겨울철에 동해에서 물고기가 가까운 곳에서 많이 잡히죠. 네. 여름에는 여기서 출발 여기까지 가야 돼. 몇 시간 동안 원양어선은 아니고 아, 그래요? 몇 시간 동안 가야 돼.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북한에서 데리고 가버리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 여기는 러시아. 공해요. 공이에요? 여기 가운데가 러시아. 여기까지. 접경. 서로 간에 선 긋고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공해상이야. 여기서 조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도 일본과 어업협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이제. 또 지네들은 네. 자기들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나눠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조경수역 한류가 난류가 만나면 그 선이 조밀해진다. 그럼 저 밑에 저기도 12 저쪽 부분도 조경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난류가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 여기서 이걸로 해야지. 여기서는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류가 보인다. 이렇게 선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인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가요? 네. 39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억은 북한 한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해류는 동한 한자가 한국의 동쪽을 따라 흐르는 해류.
동안 날리고. 날려 그래서. 이렇게. 자, 잠시 쉬었다가 심층순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